그곳은 자유롭고 편안하기를 상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창피한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옥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녕하시죠? 말도 안 되는 참사로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잠시 좀 쉬려고 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 초보 트러커 분들이 이제 일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통을 또 받고 있어서 이 영상을 한시라도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트러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캐피탈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갑인데도 을이 되어 활부를 진행하고 운송사에서 정말 안 되는데 해주는 것처럼도 많이들 얘기하셔서 이런 피해들이 더 속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카고와 윙바디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 운송사, 물류사에서 차량도 구입하시고 일도 받으시고 월 얼마 보장 이런 거에 좀 혹하셔서 차량 구매부터 모든 것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트럭 가격에서도 많은 마진을 남기고 수수료도 많이 챙기는 이런 또 불합리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더 나아가 일도 주겠다, 월 보장 금액까지 얘기하고 캐피탈 할부를 일으켜놓는데 트럭을 주지 않은 거죠. 아니, 그 트럭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트럭에 주인이 여러 명인 거지. 와, 정말 간절함을 이용해 제대로 사기를 쳤어요. 근데 우리 예비 트러커 분들, 캐피탈 할부를 진행한 분들만 빚쟁이가 되고 잘못인가요?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대출을 승인한 캐피탈사도 저는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입사의 사기나 불합리함을 당한 우리 선배 트러커 분들,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면 댓글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후배들이 그런 지입사를, 그런 운송사를, 물류사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보이시는 카링TV 메일로 여러분들의 불합리함, 억울함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스피커가 돼서 더욱더 알리겠습니다. 메일을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럼 저랑 통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트럭 대출 관련 사기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참 많았네요. 대출 중개업을 하는 40대 유모 씨가 지난 3월 구매한 화물차입니다. 추돌 사고가 난 차로 앞부분이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차를 담보로 2차례 1억 7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던 점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유 씨는 수리 이력과 대출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차량 구매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뒤 이들 명의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대출 신청자가 아니라 중개 매장에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캐피탈사 5곳과 대출 신청자 25명으로부터 빼돌린 돈이 25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운수업을 처음 시작하려 했던 시민들인데 차를 받지도 못한 채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출금 6천만 원 받았습니다. 내가 차를 인수받으면 그쪽으로 매매상으로 돈을 넘겨줄 것이다. 그 돈을 주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경찰은 캐피탈사에서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다른 차에 사고 차량 번호판을 끼운 뒤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캐피탈사들은 실제 차량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가 보낸 서류만 본 채 대출을 승인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로 보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모집책 2명도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피해자들을 소개해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줘서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캐피탈사의 부실 대출 문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중대형 화물차는 중고차 거래가 아주 활발합니다. 차값도 워낙 고가라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른바 먹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출 알선업자들이 중간에 개입하는 중고 화물차 대출 특유의 중개 방식 때문이라는데 최혜림 기자가 시청자 제보를 받아 취재했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 6월 지인의 차량을 중고로 샀습니다. 가격은 1억 원. 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준다는 중개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캐피탈에서 대출이 잘 됐어요. 협력 영업사원이라고 하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삼각 대출 방식이었습니다. 캐피탈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대출을 실행하지만 대출금은 중개업체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 돈을 차 판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제2업체를 통해 들어온 물건은 무조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제가 돈을 빌리는데 상관없는 제3자한테 돈이 들어간 게 돼버린 거죠. 제3자이긴 해도 믿을 만한 업체인 줄 알았는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중개업자가 대출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5명, 피해액은 25억 원대에 이릅니다. 매매 상사에서 입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니까 아마 쪽 대표가 도망을 갔다. 삼각대출은 중고 화물차 거래에서 일반적입니다. 거래 금액은 크지만 중고 화물차의 경우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신용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일종의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금감원도 이런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은 미비하다 보니 누가 사기를 칠지 알 수 없다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억대 대출을 받아 대형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정작 차는 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도내 한 화물차 기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자신의 화물차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도 잠시. 화물차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대출금만 갚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물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꿈인가? 설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인 줄 알았으면 저는 일이 벌어지니까 뭐 막막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신규 등록이 어려워서 번호판만 따로 구입하거나 중간 브로커를 통해 운수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번호판을 빌리는 지입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 화물기사 역시 대출은 본인이 받아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중간 브로커에게 운수회사 계약부터 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A씨의 화물차로 엉뚱하게 제3자인 B씨와 운수회사 위수탁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A씨가 구입한 화물차는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됐고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B씨가 몰고 있습니다. A씨는 중간 브로커가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기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이 브로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